비욘세 21회는 녹음 당일 스튜디오 건물 전체 공조에 문제가 발생해서 평소보다 심지어 홈레코딩 때보다 잡음이 좀 더 심하게 녹음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해해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고 방송 만들고 있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와. 소개를 바꿨거든요. 혹시 모를까봐. 바꾼 지 한 몇 주 됐어요. 정체성. 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어가지고 뜻깊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지난 7월 1일 수요일이죠? 그때 저희 동네 서울 해방촌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샵 피우다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와!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서울 한복판 해방촌에서 3년씩이나 그것도 이제 섹스토이랑 섹스 관련 용품으로 존버하신 해방촌 존버 여성 사업자의 아이콘 이분. 딜도 파리, 콘돔 파리, 젤 파리, 바이브레이터 파리, 파리 피플을 모셨습니다. 혜영 언니 안녕하세요. 정말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이 화려한 소개. 소개만 100만 년. 네네네. 너무 이 영광스럽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 씨의 동네 친구 강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지금 자다 일어난 지 30분 되셨는데. 네. 컨디션 어떠신지. 이게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겨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오늘 9시 20분에 만나서 녹음을 하기로 하고, 이제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자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차를 대놓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비욘세 씨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심장이 내려앉으면서 시간을 봤더니 9시 20분. 9시 2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20분에 깨서 부랴부랴 나왔죠. 그래서 해방촌에 있는 맛있는 빵집 루시앙 블랑에 또 홍보를 해주시는 루시앙 블랑에 가서 커피 거기. 사올게 하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기다렸더니 10분 만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지금 헐레벌떡 녹음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여전히 잘 가게 운영하고 일하고 있고요. 또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또 애들 케어도 하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가게가 올해 딱 3년이 돼가지고 어제 이제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축하도 하고 이제 좀 벅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우다 얘기를 전에도 몇 번 하긴 했는데 이번 회차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3주년 기념으로 제가 대신 소개를 하자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무섭다. 피우다는 해방촌에 있는 라이프스타일 샵인데 성생활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컵도 이브컵도 피우다에서 샀고 친구들 선물도 많이 샀고 바이브레이터나 딜도나 이런 것도 많이 샀고 특히 또 얘기해. 오늘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친구들 것도 사고 선물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특히 사장님 두 분이 다 여성분이다 보니까 여자 몸에 맞는 것들을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섹스토이 같은 거를 고를 때도 이게 좋다, 기분이 좋다, 쾌감이 있다 이런 것보다 여자 몸에 어떤지 내가 써봤을 때 어떤지랑 세척하는 방법이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팁 같은 걸 되게 잘 알려줘가지고 카페같이 생겨서 누구나 가기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의 아지트가 돼 있는 맞아요. 점포가 크지도 않은데 가면 한 5명씩 앉아있을 때도 있고 손님보다 친구가 많아요. 네, 친구가 많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누구든 반사적으로 어서오세요를 하는. 맞아요. 손님인지 직원인지. 네, 맞아요. 근데 굳이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설명은 다들 친절하게 잘해주잖아요. 교육이 잘 돼 있죠, 친구들이. 되게 타성에 젖어서 택배 싸고.
친구들이 시스템을 잘 알고 그리고 약간 눈치들이 빨라서 저희가 이제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알아서 나가서 테라스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제가 없으면 손님한테 설명도 해주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데서 뭐 친구들 가게에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그냥 손님 뭐 고르시나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피오다에 누가 오실 때는 이분이 그런 거를 좀 자기한테 집중되는 걸 어색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괜히 스몰 토크 시작하고 옆에 있는 다른 손님한테 근데 뭐 오늘 날씨가 좋네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손님이 어떤 뭐 문의하시거나 이런 거를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있다 편하게 쇼핑하셔라 그걸 해야 된다는 그 암묵적인 룰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 되게 특이한 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근데 그런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내가 손님 입장도 좀 돼봤기 때문에 그 긴장감 같은 걸 알잖아요. 처음에 뭐 왔을 때 좀 어색하고 이런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피우다를 만든 지가 3년 됐으면 오픈한 게 이제 2018년 7월 1일인 건가요? 맞아요. 그때 78년?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죠. 그때, 원래 이제 피우다를 되게 오래 전부터 그 성에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좋은 제품을 잘 골라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10년 넘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막 그 기간 동안 뭐 환경적인 문제, 법이 좀 규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직장 다니거나 다른 일 할 때도 돈을 좀 잘 모아놨다가 언젠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면 종착역은 이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설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또 여성이 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여성이 성에 관한 목소리를 냈을 때 저 사람이 되게 쉬운 사람, 밝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요렇게 뭐 감자탕만 덜어줘도 성관계 동일하고 막 그렇게 나왔던 판례도 있고 이런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 준비를 하면서 되게 좀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리서치도 많이 하고 조심했던 것들도 많아요. 무조건적으로 막 이거다 하기에는 좀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약간은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해요. 뭐 진짜 요번에 어제 이제 그 3년 감사 인사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만드는데 이제 가게 인테리어 할 때부터 막 이렇게 예전 사진들을 찾아보는데 막 이렇게 로고를 막 삐뚤삐뚤 막 로고를 그리고 이름도 뭐 피우다 피다 온갖 이름 다 써놓고 막 이런 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할 일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은 이걸 어떻게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계속 마음속으로 천천히 해도 괜찮다. 꾸준히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 위치를 해방촌으로 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일단 중요한 여성 해방, 거는 섹스 해방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끼워 맞추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 동네 바이브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었고 이게 이태원보다는 좀 마이너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홍대, 이대 이런 곳 하고는 또 좀 다른 이색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었고 이제 다른 이유는 집이랑 가깝다. 저는 친구들이랑 놀 때도 뭘 할 때도 이렇게 잘 안 벗어나요. 딱 거기서.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실용적인 이유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외국인과 한국인이 굉장히 잘 조우되는 동네잖아요. 거기가.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사람들이 좀 근데 아까 비욘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장 오픈하고 초반에 어떤 이제 여성분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매장을 보여주면서 해방촌이 괜히 해방촌이 아니지? 어때? 해방되지?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굉장히 다른 데를 아예 안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가게를 지나가면 밖에서 어느 정도 보이지만 많이는 노출이 안 되고 뭔가 좀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저 가게에서 언젠가 뭘 하나 해보고 싶다. 그럼 처음에 뭐 인테리어 하거나 막 이럴 때 사업 자체가 처음이었던 거죠?
가게는 처음인데, 정말 인테리어는 일단은 한숨부터 나오는. 저희가 이제 저와 이제 파트너, 저의 와이프, 저는 이제 여성 파트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와이프랑 같이 이걸 준비를 하면서, 와이프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언어가 되는 인테리어 업자를 찾았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다 온.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됐는데, 인테리어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의사소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디테일은 저희가 다 잡고 컬러라든지 제품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건 저희가 다 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하는 거는 업자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그쵸,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트너한테 제가 그렸던 시안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잘못됐다. 내가 가서 얘기를 하고 오겠다.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 이거 지금 고치려면 너무 다 뜯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너가 아무래도 네가 이렇게 작고 여자고 그 사람은 남자고 이 언어 전달을 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조금 자기가 얘기했을 때는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본인 얘기했을 땐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파트너는 막 좀 키도 크고 그냥 보면 얼핏 보면 남자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셰리가 가서 이 부분 잘못된 거 보이시죠? 이거 고치세요라고 명령을 하면 바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못한다, 뭐 뜯으려면 일이 많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의 와이프도 막 명령하는 스타일의 말투가 그쵸.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런 게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쉐리야 할 수 있다. 연습하고. 네,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는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막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미 요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거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본인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다시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주고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인테리어 할 때. 진짜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냥 집에서 뭐 조그만한 고칠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사님 모셨을 때도 그런 일이 한 번씩 생기잖아요. 네네. 사실 뭐 20살 넘은 프로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돈을 내고 뭐 맞아요. 그분은 얘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 저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용역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작가도 용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머리랑 몸이 재산인 사람이라 그런 분들을 불러서 뭐 어떤 기사님들이 수리해 주시거나 할 때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흥정을 안 하거든요. 깎아달라거나 그런 걸 안 해요. 그거는 저도 나름의 원칙인 네, 원칙이에요. 거죠. 대신에 저도 이제 뭐 아는 사람이어서 어떤 프로젝트에서 좀 잘 해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절대 그거는 안 해주거든요. 친구들아 미안하다.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근데 것 그렇게 같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다행인 거는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예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너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똑같이 나는 조금의 어떤 할인이나 이런 것도 원하지 않는데 이분은 딱 정해진 것만 해주고 가시면 되는데 그쵸. 자꾸 약간 이거를 누가 봐도 어설프게 이거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정해진 만큼의 일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처음에는 이제 좋게 말씀드리는데 꼭 이렇게 이거 뭐 별 차이 안 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꼭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맞아요. 그게 너무 나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면은 특히 자기 가게면 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런 걸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나무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디자인인데 나무 사이에 공간이 없이 이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런 대화 하나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나중에는 화가 나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랑이를 하는 시간 동안 이거를 떼서 고치면 이게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지금 든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에너지 소모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내가 다른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분명히 상의를 잘 해서 가능한지 이렇게 했을 때 튼튼한지 이런 거 모두 체크를 하고 본인이 컨펌을 낸 건데 자기 일하는 직원이 실수를 하니까 대화를 할 때 막 힘들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그게 정말 그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중한 거랑 만만한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이게 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이유는 없으니까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와이프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딱 전달이 되는 걸 보고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쵸. 친절하게 소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친절해서만 되는 건 아닌가? 좀 단호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피우다는 그 원하는 게 다 반영된 버전이에요? 꼭 그렇진 않은데. 그래요? 예쁜데. 네. 워낙 이제 매장이 좁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차가워 보이거나 좀 비싼 물건을 파는 곳 같거나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제 손님들이 쇼핑하기 편한 동선에 최대한 좁은 매장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래서 이제 물건을 너무 많이 놓지 않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반영은 됐어요. 근데 이제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럴 때 그분들이 또 이제 마지막에 인테리어를 막 급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듬성듬성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서 마지막에 인테리어가 끝나고 한 2, 3일 정도 동안 친구랑 페인트를 칠했거든요. 저희가 맨발을 벗고 진짜 막 열심히. 근데 그래서 이렇게 딱 3년이 되고 돌아보니까 혼자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친구들이 다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와서 그렇게 우리가 막 페인트를 칠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가 밥을 사오는 거예요. 그럼 또 밥을 먹고. 네, 이렇게 동네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방촌에서 상권이 해방촌이면 좀 다른 데서 사업하는 거랑 다른 게 좀 있을까요? 이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3주년이고 이제 1주년, 2주년 이렇게 해서 3주년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고 원래 1주년, 2주년 때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이 해방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그 사업 자영업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른 동네랑 다르게 이 친구들이 막 모여요.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파티 때도 모여서 굉장히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런 게 해방촌만의 되게 유니크한 특징인데 이제 처음에 가게 오픈을 했을 때는 저희 가게 근처에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바 사장님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 얘기해도 되죠, 이름? 워크샵이라는 가게인데 이 친구가 요리도 되게 잘하고 칵테일도 잘 만들고 초반에 이렇게 가게 막 운영하면서 힘들면 술 한잔 하고 싶다 할 때쯤에 뭘 막 들고 와요. 주섬주섬. 이거 한번 마셔보라고. 막 이거 새로 만든 칵테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술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동네의 좀 유니크한 특징들인데 그 처음에 저희가 가게 오픈할 때 인테리어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근처 가게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했대요. 그치. 이게 또 상권이. 맞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국인이고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쟤네가 뭘 오픈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일단 바만 아니면 된다. 경쟁 상대만 아니면 나만 된다. 아니면 돼. 저런 바만 아니면 맞아요. 돼. 바 사장님들이니까. 인테리어가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바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바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레스토랑 아니냐, 뭐 네일 아트 샵 아니냐. 추측이 난무하면서. 추측이 난무하고 그때까지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외국인들끼리 하는 자연스러운 뭐 하이 정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 진열이 되잖아요. 물건이 이제 바이브레이터랑 정말 깜짝 놀랐겠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게 뭐냐.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그래서 내가 섹스토이 샵이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뭐야.
좋아하면서 네.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 근데 사실 고마운 게 되게 많은 게 그 친구가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자기도 술 한잔 하고 싶고 하니까 술을 가져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이상한 남자가 오면 바로 불러라. 그래서 자기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혹시라도 이상한 남자가 오면 자기를 불러라. 그럼 내가 뛰어오겠다.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리자 씨 얘기하는 거죠. 네, 그분이 동네에서 범죄자도 잡으신 적이 있고요. 네, 뭔가 맞아요. 그런 보안관 같은 그런 맞아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막 뭐 이 해방촌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전에는 못 느끼다가 이 동네가 되게 의외로 막 외국인이 있고 이러니까 한국인들끼리 느끼는 정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게 되게 강하고 그게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끼리도 그게 같이 잘 이루어져서 뭐 어디에서 뭐가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거나 급하게 뭐 잔돈 바꿔주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되고 한 번은 이제 저희가 화분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화분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난인데 되게 예쁜 난이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일부러 한국 왔을 때 미국인 친구가 진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오픈 축하한다고 들고 온 거예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남들이 키우기 되게 편하다고 하는 화분도 다 죽이는 편인데 얘가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이제 피우다 테라스에 그걸 놔뒀는데 네. 다음날 출근했더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동네에 대한 신뢰가 강했고 설마 세배 받겠나.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보면 좋고 이제 또 햇빛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CCTV를 봤더니 저 멀리서 이제 술 취한 남녀 3명이 막 걸어 올라와서 네. 한 명이 막 너무 해맑게 꽃을 보더니 들고 유유히 걸어가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내 안에 그 숨겨져 있던 도벽이. 술이 취하니까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저 이제 와이프가 처음에 화분이 없어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키워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들고 가는 걸 보니 저 정도면 줘야 된다. 저 정도면 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해방촌은 해방촌 커뮤니티 페이지가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 있죠. 그게 네. 회원이 굉장히 많아요. 활동도 많이 하고 거기에 올렸어요. 네. 누가 이때는 이제 CCTV를 보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화분을 잃어버렸다. 누가 우리 화분을 훔쳐갔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제 자리에 갖다 놔라.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신고할 거다. 막 네. 이렇게 올렸는데 댓글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어떻게 화분을 훔쳐가는 건 반려동물을 훔쳐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렇지. 근데 반려식물. 어떻게 키운 건데 빨리 갖다 놔라. 막 댓글이 그 뒤로 근처 가게 사장님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화분 찾았냐. 도대체 누가 화분을 봤다도 아니고 그냥 찾았냐 하면서 CCTV에 그 사람 인상착의 알 수 있냐. 내가 아는 사람인지 봐주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정을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아까 왜 우리 빵 사온 가게 사장님이 르시앙블랑 프랑스 빵집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남자 사장님이 되게 사람 좋으시고 근데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네 화분을 찾았다. 누가 이 쓰레기 더미에 같이 버렸다 해서 봤는데 같은 화분인데 다른 우리 게 아닌 우리 애가 아니야. 꽃이 안 핀 우리 애가 아닌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사장님이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집에 갖고 가서 물을 주면서 막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리고 너무 스윗하죠. 감동적이야. 너무 그걸 막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물을 주고 살리고 있으니 다시 조금 살려서 갖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몇 시간 있으니까 또 연락이 와요. 네. 동네 외국인, 그 친구도 외국인인데 그 친구가 내가 화분이 있는데 길 가다 이 화분을 봤다. 고무나무인데 쓸만한 것 같다. 주워다 주겠다. 이거라도 주워주겠다. 뭐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근데 그런 따숩다 진짜. 네, 따숩죠. 이게 객들이 좀 자리를 잡은 동네라 그런지 서로 그렇게 연대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결론적으로 그 두 화분이 저희한테 와 있어요. 그 화분을 훔쳐간 친구는 와서 사과를 했어요. 진범도 잡았고. 진범도 잡고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창피하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고 정말로 부끄럽다. 이 화분값을 물어주는 게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 화분은 어떻게 했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술을 먹고.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그 화분을 찾으려고 가까스로 노력을 했지만
CCTV도 자기 집 가는 길까지 가게에 가서 이게 무슨 난리야. 부탁해서 확인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막 이렇게 되게 긴장하고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저희가 따끔하게 술을 먹어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보냈고, 와서 사과해줘서 고맙다 하고 보냈고, 이제 그 고무나무와 그 저희 화분인 줄 착각하고 빵집 사장님이 키운 나무는 지금 저희가 다 잘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게 앞에 아직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거를. 얼마 전에个해방촌 게시판에 네. 어떤 분이 자기가 발목을 다쳐서 지금 수술을 했나 뭐 그랬어가지고 근데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집 앞이 너무 언덕이고 계단이 있어서 혹시 이걸 도움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냐, 네네. 뭐 어떤 장애인용 택시라든가 이런 거 좀 추천해줄 만한 게 있냐 했더니 밑에 댓글이 100개가 달렸는데 그죠. 다들 병원 몇 시에 가니? 나 동네 사는데 차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이게 실명으로 막 몇 명이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대라면 내가 갈 수 있어. 이런 게 막 달려서 와. 훈훈한 동네다. 네. 그 저희도 건전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게에. 네. 그 아무래도 바이브레이터 들어가는 뭐 건전지 이런 게. 근데 외국인들이 그 폐 건전지를 어떻게 버리는지 네. 문의를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차라리 폐 건전지를 피우다에 다 가져오라고 해라. 그럼 우리가 그걸 모아서 동사무소에 그냥 버리면 환경이 안 좋아서 일반 쓰레기로 못 버리니까. 네. 그랬더니 진짜 막 폐 건전지를 그렇게 열심히 가져오면서 네. 그 농담을 막 하는 거죠. 아, 폐건전지 버리러 온 덕분에 내가 또 이렇게 바이브레이터 구경을 한다. 또 사고가. 나중에 뭐 남자친구들 이렇게 갖고 오면서 막 여자친구 생기면 오겠다.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진짜 이 동네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3년 동안 존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이거는 진짜 마음속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할 수 있을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오픈했을 때 팩이랑 다르게 오픈하면서 되게 초반에 힘들었어요, 저희가. 되게 많이 힘들었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인테리어처럼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가 좀 문제가 되고 이래서 나중에 큰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돈은 마지막에 인테리어 끝나고 물건을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그쵸.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카드 대출을 몇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카드 대출을 처음 받아봤고 이자도 세고. 이자 되게 세지 않아요? 저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한 3, 4개월 동안 수입이 없으면 생활하고 월세도 내야 되니까 그런 돈을 구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때 이제 대출을 받으면서 아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이 사업 오픈하던 시기에 성생활용품 관련해서 규제가 많이 풀려서 그때 막 갑자기 막 왜 돌아다니다 보면 섹스토이샵 많이 생겼을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번화가에.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 업체도 많이 생기고 긴장하면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픈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또 와이프 어머님이 그 암으로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는 미국에 가고 혼자 이걸 운영을 하는데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체력도 지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었고 근데 진짜 그 존버라는 말이 존나 버티는 거지. 네, 그 어제 이 비욘세 씨가 존버 축하드립니다 그랬나요? 저한테 3년 존버 축하드린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또 이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서 존버 뜻을 몰라가지고 외국인처럼 존버 검색했더니 존나 버틴다는데 이게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진짜 버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버티는 게 살아남는 거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이제 현실적인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파트너 어머님이 아프고 뭐 가게가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실전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핑크빛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실전인데 항상 이런 걸 고려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건강을 고려해야 되고 주변 시장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서 진짜 버티는 방법을 많이 익힌 거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아 이거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매달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은 거래처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거기가 이제 예전 방식으로 일을 하는 이제 남자들이랑 거래를 하면서
이게 제품이 불량이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못하던 시장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팔고 끝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서로 언쟁이 오고 가고 네. 그런 게 되게 힘들었고 수익이 빨리 일어나야 이 빚을 갚는데 초반에는 그냥 월세 내고 이게 기본적인 거에 대한 지출만 있으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벌면 네.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성장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성장이라는 걸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차려놓으면 성장하겠지라는 좀 이렇게 거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1년, 2년 이렇게 됐을 때 외부에서 뭐 이렇게 피우다를 좀 독특하게 보고 불러주기도 하고, 네.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도 소개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욘세 씨가 큰 역할을 했죠. 그 샘마이웨이라는 방송에 네. 비욘세 씨가 작가로 있었잖아요. 네, 샘마이웨이 그때 만들어서 3년 네. 동안 쭉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저와 피우다가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가 조금 있었어요. 저는 이 버티는 얘기를 과정에.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 네. 입장에서의 비하인드는 일단 저는 친구가 피우다를 소개해줘가지고 갔었어요. 갔었고 뭐 그냥 이렇게 소소한 선물 같은 거 사러 피우다에 왜 이렇게 키트 같은 거 팔잖아요. 네. 콘돔 하나 조그맣게 네. 넣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게 그냥 생필품이면서도 네. 패키지도 예쁘고 네. 그냥 좀 재미있는 이벤트처럼 주기도 편하면서 실용적인 선물이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몇 번 사고 해서 그때 이제 혜영 언니를 이제 손님으로 가서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되게 민망하지 않게 설명을 되게 잘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샘마이웨이에서 여성 자위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치타 씨가 삶의 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의 삶이다. 아, 진짜 너무 질의 삶 멋있어요. 전도사이기 당당하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치타 씨 생일날 뭐 바이브레이터 선물을 해주기도 했었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여성의 성에 대해서 네. 우리 MC 두 분이 다 여자분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한참 하고 있다가 나는 이걸 얘기를 할 거면 무조건 여성 당사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섹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로 막 이상한 음담패설 같은 느낌의 농담을 웃으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마라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페이스에서 나왔던 인터뷰도 네. 보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우리 동네에 이게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맞아. 나 전혀 웃음기 없이 그냥 되게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친절하게 잘 말해주는 사람 알아.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섭외를 했죠. 이게 이제 비욘세 씨는 그렇게 해서 저를 섭외를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되게 저한테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글쓰기 모임을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때 글쓰기를 좀 배워서 상세 페이지로 좀 세련되게 문구를 써보고 싶어서 그런 걸 배우러 다닐 때였는데 그날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네, 선생님이 타이틀이 재미있는 책에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걸어서 환장 속으로라는 책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걸 프린트해서 저희한테 나눠줬는데 제가 그 제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환장 속으로에다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이다 하면 이게 나오는 네. 거예요, 그냥. 그래서 되게 재밌네. 그리고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막 패러디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네이버에 지하철에 앉아서 막 검색을 했어요. 네. 걸어서 환장 속으로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제 그러고 한 2-30분 있다가 지하철 내려서 집에 걸어가는데 인스타그램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섭외 때문에 연락을 했다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샘마이웨이가 뭔지도 그때는 몰랐고 출연진들이 누군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TV를 너무 안 봐가지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보고 속으로 와, 이 알고리즘이 대단하다. 사기가 이렇게 또 이게 사기 같은 거. 이게 네. 사람 안 갖고 기계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오는 길에 네이버로 그거 조금 찾아봤다고 이렇게 또 알고리즘에 걸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알고리즘이 강혜영님이 걸어서 환장 속으로를 검색하셨습니다. 네, 라고 이 작가님한테 알았어요. 알려서 작가님이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 타고 이 작가가 연락을 했다고 하기에는 네. 너무 그 메시지 내용이 진짜 섭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장 안 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하면서 네. 이제 답장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샘마이웨이 치타, 제아 이렇게 다 검색을 해보고 이거 믿어도 되는 거구나.
나름 SBS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비욘세 씨랑 이제 인연이 된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다른 거는 원하지 않았었는데 조금 약간 나의 철학이나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다. 네. 이런 것만 좀 전달할 기회가 좀 큰 데서 전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이제 뭐 물론 해외에 되게 큰 데에도 소개가 되고 했었는데 그건 해외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를 어쨌든 비욘세 씨가 준 거라서 저 입장에서는 되게 잘하고 싶었고 너무 이제 감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이제 쌓이면서 제가 자신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샘 마이 웨이도 진짜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성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뷰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만든 방송이고 두 MC분들이 그걸 워낙에 잘해주시기 때문에 했는데 여성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생각을 하다가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흥미거리로 소비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너무 학술적으로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 중간을 그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교육을 할 때 특히 여성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 위주인 경우가 많고 자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차에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많은 딜도와 바이브레이터를 한 번에 구비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나 싶었었던 것도 있고 그게 나오자마자 조회수가 금방 100만을 찍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너무 깜짝 놀라서 그리고 진짜 되게 뿌듯했던 거는 저희 샘 마이 웨이 보시던 분들을 저희가 샌둥이라고 네. 항상 구독자 애칭을 불렀는데 댓글이 진짜 클린했어요. 조회수에 비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그 전에도 그냥 뭐 한 번씩 동네 술집에서 한번 만난 적도 있고 맞아요. 막 그랬다가 섭외는 이제 그렇게까지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쵸. 나는 이제 요청을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건데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전에 다른 콘텐츠 같은 거에 나왔을 때 댓글 같은 타격도 크고 그쵸. 근데 이게 좀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들 막 너무 신나게 그러니까 네, 너무 막 약간 진짜 이런 거를 기다렸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덕을 많이 본 케이스였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댓글이나 이런 것도 이제 무서웠던 게 아까 그 저희가 해외 뉴스 바이스라고 네. 그게 해외에선 되게 큰 곳인데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나갔었고 그 VIC 바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바이스가 뭐 하는지 그렇게 큰 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엄청 큰 촬영차가 쓰더니 큰 카메라들이랑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이제 막 촬영을 했는데 그 광고하는 동생이 요정 씨가 우리 요정님, 해방촌에 사는 요정님이 계십니다. 해방촌 요정님이 한 분 있는데 광고를 네. 하는 동생인데 저한테 언니 그 촬영한다고 한 곳이 혹시 바이스냐고 네. 그렇다 그랬더니 이 언니 미쳤네 하면서 바이스가 뭔지도 몰랐냐.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곳 같은데 그 방송에 나가면서 이제 뉴욕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시차도 안 맞는데 신나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봐라. 막 그래서 신나게 봤더니 이 댓글에 막 못생겼다. 너 성형수술 많이 했구나. 못생겼다. 뭐 네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상처를 받았죠. 그랬더니 네. 이제 친구들이 댓글 보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끝냈는데 그 샘 마이 웨이 때도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괜히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거나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걱정을 했던 거는 일단 제 기억으로 비욘세 씨랑 그 다른 작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의 혜신 작가님. 태도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데 내가 나가서 잘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가 샘 마이 웨이 그동안 재밌게 봤는데 갑자기 네. 왜 이러냐 이럴까 봐. 아니면은 조회수 안 나올까봐. 근데 제 예상을 다 뒤엎은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괜히 또 약간 내 욕심에 섭외를 했는데 괜히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랑 이런 사전 작업 같은 거를 이제 혜진 작가님이 많이 해주시고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워낙에 제품 소개를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따로 이제 글로 뭐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하는 톤이랑 이걸 같이 듣기가 되게 좋을 거다. 그래가지고 바쁘시지만 부탁을 좀 하려고 제가 그때 따로 전화를 또 드려가지고 너무 바쁘신데 혹시 영상으로 해주실 수 있겠냐 해서 이제 그게 정말. 단톡방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정말 그 진풍경. 업무 카톡방에 이렇게 헤드가 돌아가는 딜도가 윙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재밌네요. 앞부분이 회전하고요. 뭐 어디가 회전하고요. 뭐 이러는데 그걸 다 같이 심각하게 이걸 카메라를 어디부터 잡아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하면서 그게 저한테도 되게 상징적인 순간이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뭐 밖에서 촬영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면 내가 꼭 그 많은 내용 중에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주제에 따라 그냥 그 나름의 나의 생각과 그런 게 들어간 걸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그 부분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일이 너무 잘 됐다. 그분이 그 작가님이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반응이나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너무 적극적이고 좋은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우리 샌둥이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에너지가 전화상으로 너무 느껴지니까 막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진 걸 다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너무 그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걱정을 안 했어요. 그 뒤로는. 너무 그걸 안 놓치고 그래서 되게 정말 그냥 수월하게 그게 했던 거꾸로 것 같아요. 저희 제작팀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꼭 나오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던 게 인터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천재야. 참 합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게 나중에 그러고 녹화를 막 하고 가셨어요. 우리 막 바이브레이터 샘플도 다 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이거 받아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출연자들 선물 주고 이러면 안 받는데 이거 샘플이라 상관이 없다 파는 게 주셔가지고 아니니까. 되게 전원 여성 제작진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씩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피우다에 지금 진열돼 있는 본품 우머나이저 뭐 세티스파이어 뭐 이런 걸 싹 다 놓고 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막 누가 뛰어와서 큰일 났다고 사장님이 딜도랑 다 놓고 갔다고 다 놓고 가셨다고. 그래서 나 우리 집 근처니까 내가 올라가면서 내려다 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연락해서 사장님 이거를 다 놓고 가셨는데 이걸 제가 잘 챙길게요. 그랬더니 없어도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야, 뭐가 없어도 돼. 이게 매장에 진열된 걸 쓸어 온 건데 오늘은 장사를 안 하실 거냐고. 근데 언니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느긋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서 이제 가지고 오셨던 쇼핑백에 들고 가는데 제가 이제 홈플러스에서 장 볼 게 있어가지고 장 보고 가는데 누가 그랬지? 같이 일했던 혜진 작가님이 그랬나? 언니 이거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꽈당 넘어졌는데 이제 딜도가 유튜브에 뜨는 거죠. 쫙 내가 이제 페북스타가 홈플러스 딜도녀. 그쵸, 딜도. 페북스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를 손에 꼭 쥐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가서 비상 깜빡이 켜놓고 앞에 이제 차 세워놓고 가가지고 이거 놓고 갔다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쉐리 언니랑도 별로 안 친할 때예요. 그쵸. 잘 모를 때죠. 그래가지고 막 안녕 막 이러니까 언니는 보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막 이거 진짜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온도차가 많이 있네. 저희가 온도차가 많이 있네. 이러니까 둘이서 같이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늘 그런 온도차가 있고 이제 셰리는 이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진열품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걱정을 하고 저희는 또 저녁이 좀 더 바쁜데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거 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난 오늘 큰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좀 선물을 줘야 된다 하면서 마카롱도 사고 오뎅도 먹고 신발도 막 가면서 다 신어보고 쇼핑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동네에 사는 거 알고 나서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 때문에 만났지만 동네 사네?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다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뛰어내려갔죠. 뛰어내려가서 그 코트를 입은 채로 서가지고 3시간 반을 얘기하다가 도가니가 나갈 뻔해가지고 이 언니 나만큼 말 많은 사람이구나.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기훈 씨 가고 나서 뭐 이게 3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 제 속으로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사람을 3시간 반 동안 세워놓고.
누가 하나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항상 3분만 더 얘기하다 가야지. 3분만 더 얘기하다 가야지. 그리고 분명히 저 친구 지금 오늘 글 쓰러 카페 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3시간 반 동안 글을 썼으면 10페이지 써서 막 그런 생각하는데 문자로 어쨌든 막 반가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에 또 놀러 오라니까 비욘세 씨가 네, 다음에는 그 들어오면서 테라스에 있는 의자를 들고 들어가겠다고. 네. 엉덩이에 이렇게 붙인 채로 가져오겠다. 재밌는 친구구나 그 생각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되어서 요즘은 그 코스트코에서 뭐 사면 그죠. 갈라 쓰고 고기 시키면은 나눠 먹고. 어제 너무 웃겼어요. 제가 아니 비욘세 씨가 늘 이제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트코에서 사면 이제 이게 2개 묶음이나 저희가 다 필요 없는 게 많으니까 네. 반으로 나누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저께 살라미를 2개 묶음인 살라미를 사서 반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살라미 먹겠냐 해서 먹겠다. 나도 반을 사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비욘세가 또 필요한 거 없나 해서 이렇게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같은데 돌아오는 길에 연락이 온 거예요. 차로 저희 집 근처로 지나가게 돼요. 비욘세 집을 가려면. 이걸 주고 가겠다. 근데 언니 가위 좀 들고 나와라. 가위 했더니 살라미가 안 잘라진다. 나는 이게 2팩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점선이 있어 드드드드득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에 12시 넘었죠 그때. 네, 그죠? 맞아요. 야밤에 가위를 들고 나가서 도로가에서 비욘세 아니 부부가 시커먼 옷을 입고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가위를 손에 들고. 가위를 막 이러면서 가위를 막 짝짝거리면서 이제 신나게 나가서 잘라가지고 오는. 그 되게 동네 사니까 그런 게 참 좋죠. 네,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동네 친구가 있었고 언니도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에 약간 반성했죠. 그죠, 맞아. 진짜 이게 모임 하나 네. 자연스럽게 그냥 약간 모임이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피우다가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네. 섹스토이 샵이면 사람들이 되게 좀 그 앞이 조용할 것 같고 이렇게 그죠. 생각하겠지만 누구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면 지금 옆에 있어. 물어볼게. 왜 항상 거기 있어? 맞아. 왜 항상 섹스토이샵에 있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가게 오고 막 이런. 근데 지금 이제 동네에 저희 왜 그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비욘세 씨 포함해서 다 같이 이제 자주 만나고 한 명은 동네 안 살지만 자기 동네보다 우리 동네를 더 많이 오는 네. 이 백수같이 맨날 제일 바쁜 분인데. 맞아요. 친구가 있는데 근데 다 이게 저는 어제 진짜 마음이 벅찼던 게 내가 그 사진들을 보면서 3년 동안 뭐 여기저기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나에게 기회를 준 사람들이 이렇게 네. 많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이제 고마운 게 이 친구들인 거죠. 네. 진짜 막 당장 뛰어와서 막 이렇게 늘 도와주고 내가 너무 받기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해방촌 요정 씨. 네, 요정 씨랑 우리 또 배짱 씨가 있잖아요. 또 다들 이렇게 네. 저하고는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이 성향도 되게 달라요. 성향도 네. 다르고 성적 취향도 다르고 굉장히 정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네. 만난 건데 이 친구가 그냥 지나가면서 저를 피우다 언니라고 불렀어요. 뭐 네. 안녕하세요 피우다 언니 이러면서 그냥 구경하고 수다 떨고 네. 언니 저도 동네 살아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러면 끝나고 맥주 마실까요? 뭐 이렇게 해서 친해졌고 또 다른 친구는 우연히 저희 매장에 들렀다가 친해졌는데 그 친구들한테 좋은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랑 내가 친해질 수 있나? 이 친구들은 이미 친한 사람들도 많을 테고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그 친구들이랑 막 정말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그런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피우다로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들 네. 바이브레이션십. 요정님이 역시 광고하시는 분은 달라. 우리 요정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모임 중에 이제 제일 어떤 귀요미를 맡고 있는. 맞죠. 액티브하고. 네, 항상 액티브하고. 근데 그 바이브레이터로 만들어진 릴레이션십이다. 아주 바이브레이션십. 너무 기발하죠. 네, 천재야. 그게 저한테 굉장히 어제 툭 던지듯이 쿨하게 3주년 기념 선물로 드릴게요. 이 카피 바이브레이션십. 고맙다.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되게 3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진짜 고마워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해방촌의 그 렌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안지 이제 거의 좀 있으면 20년이 되고 우리 맨날 같이 만나는 그 동네 친구들 중에서도 언니 친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10몇 년, 어떤 그쵸. 사람은 뭐 1, 2년 정도고 저도 저랑 언니도 한 1년? 뭐 이 정도인데 맞아요.
기간이 별로 상관이 없이 그렇게 뭐든 다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제 끝날 때쯤 맥주 하나씩 들고 와서 네. 이제 날이 좋으면 밖에 조그만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하거든요.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조그매요. 조그만데 거기에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네. 막 서로 자리를 또 양보해요. 네가 앉아. 자리가 2개밖에 없어. 아니야, 네가 앉아. 나는 서 있는 게 편해. 막 이런 네.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 놨을 때 60대 할머님 친구들 막 자기네끼리 아유 뭐 서로 다 물어봐줘. 맞아. 그렇게만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막 술도 먹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아내만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결국 그게 일이 되면 노동이에요, 사실은. 매일 이 일을 사랑하고 매일 즐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 언젠가부터 테라스에 앉아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차도 한 잔씩 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하는데 한날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밖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이게 조금 들려요. 와 여기 뭐 콘돔 파나 봐, 뭐 딜도 파나 봐, 막 이렇게 들려요. 웅성웅성. 그러니까 네. 들리는데 한날 밖에서 막 뭐 큰 소리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랑 되게 친한 외국인 친구가 그 친구는 캐나다 사람인데 네. 남자애들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백인 남자애들 무리를 네.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애들이 지나가다가 저 가게에 여기 섹스토이 파는 곳인데 저 사람도 막 나와서 테라스에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 친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숨어 살지 않고 숨어 그런다는 살지 거야?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가 막 화가 나서 내 친구가 주 7일 일하면서 쉬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네가 알기는 아냐 하면서 왜 딜도 팔면 밖에 나서 밥도 먹으면 안 되냐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걔네를 막 혼내켰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한테 I'm sorry man.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엄지손을 들어 보이면서 고맙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다들 누굴 데리고 와. 맞아요.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요. 아니, 그리고 맞아. 저도 기억나는 게 저 같이 그 일했던 그 후배들이 그만둘 때 네. 다 같이 와가지고 되게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셨다 막 이런 감동적인 순간에 잘로를 여러분 피우다에 가시면 세일러문 또 이 얘기나 요술봉처럼 생긴 잘로가 저희 엄마 그만 좀 하라 그러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막 주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까르르 하면서 가가지고 또 하나씩 사왔다는 거야. 근데 진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친구에 따라 다르지만 친구들한테 바이브레이터를 선물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너무 그런데 갇혀 있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 해소가 돼야 되거나 뭐 진짜 그 비욘세 씨가 선물 받은 것처럼 어떤 수고의 의미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네. 다양한 이유고 진짜 근데 그걸 선물할 때 딱 사람들이 이거 뭐 좋고 비싼 거니까 선물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더 뭔가 경험과 그런 걸 선물하고 싶으니까 친구들이 참 값진 선물을 했네요. 또 토이 볼 때마다 이제는 친구들이 하나씩 사갔으니까 이거 가 산 거. 이거는 누가 산 거. 이러면서. 네. 근데 되게 진짜 여기 있으면은 되게 사소한 건데 그냥 단순하게 재밌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벅찬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진짜. 가게에 있다면 그게 친구들 때문에도 있고, 그 또 3년이 되면서 진짜 그 고마운 사람들 중에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오래된 친구, 저의 진짜 15년 넘게 네. 저의 친구를 해주고 있는 네. 내 친구가 어제 보통 퇴근을 피우다로 하거든요, 그 친구도. 이해가 안 돼. 네, 근데 막 밖에서 약간 주섬주섬 하는 거예요. 뭐 하지? 그래 봤더니 케이크 3개를 사서 그 조각 케이크 3개를 사서 거기에 초를 꽂아갖고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아니까 너무 귀여워. 뭐 그 언니가 할 법한 일이에요. 너무 고마웠고 그 친구가 근데 진짜 여러모로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저희가 예전에 이거는 정말 경사인데 그 택배 300개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언제죠? 그때가 한 작년쯤인데 그 샌마이웨이 나가고 나서도 폭탄을 진짜 심하게 맞았는데 좋은 폭탄이죠. 그러니까 폭탄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너무 고마운 게 일하던 친구는 다음 날 쉬는 날인데 문자가 먼저 왔어요. 언니 출근할까요? 제가 그쪽에 약속이 있는데 가는 길에 몇 시간은 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끼리 못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케이크 사온 친구는 퇴근을 아예 여기로 해서 바닥에 앉아서 막 같이 막 싸는 거예요.
와.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제 그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네. 네, 참 진짜 고마웠어요. 샌마이메이 나가고 나서 어떤 분이 네. 택배 주문해가지고 취소하면서 그 취소 사유에 너무 귀엽게 써놓은 거예요. 아, 지금 피우다가 너무 바쁘고 유명한 것 같으니 조금 덜 유명해지면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귀여워. 제가 그때 주문 폭주 이거 올렸더니. 맞아요. 정말 귀여웠죠. 이미 나갔을 때는 조금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고 이럴 때라 그때 저희가 맞아요. 격리단길 여수식당에서 맞아요. 서대구이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계속 와가지고 주문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서 네. 막 뭐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때, 난 또 민폐를 끼친 게 아닌가. 아니요. 아니, 그거보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보다 감사한 건 없죠. 근데 고객들 성향들이 너무 좋았고, 방송 나가자마자 다음날 이렇게 막 진짜 연락해서 막 너무 잘 봤다고 응원해주시는 분도 네. 있었고,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막 그렇게 해주고 자기가 갇혀있던 그런 마음이 좀 해결됐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글을 남겨준 사람도 있었고, 막 저희가 택배를 하나 싸는데 좀 정성 들였게 싸는 편이라 그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복장이 터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가 손이 느려요. 굉장히 손이 되게 느리고 네. 모든 걸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얘기하면 친구들이 옆에서 택배를 자꾸 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복장이 터져요. 밥 먹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싸고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1시간 반씩 걸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막 그래도 엄청 정성스럽게 싸잖아요. 그거를 선물 포장하듯이 그걸 싸고 있으면 친구들이 나도 모르게 옆에서 쳐다보다 나도 모르게 손소독제 주섬주섬 짜면서 소독 잘하고 아니면 뭐 니트로 장갑 끼고 친구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싸고 맞아요. 친구들이 택배 시스템을 알고 있고 네. 그 진짜 조심해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친구들도 막 해주고 근데 진짜 그때 방송 나가고 이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자동 메시지 같은 게 뜨는 게 있는데 막 그게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끝도 없이. 네. 그때 진짜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죠. 이렇게 될지 알았어요. 3년 뒤에. 그러니까 이게 피우다가 뭔가 사업을 한다는 건 알았겠지만 그때쯤 뭔가 안정되겠지라고 했지만 이렇게 뭔가 아지트 같이 몰랐어요. 이걸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마음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사업이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저희도 이제 힘든 일 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될지는 몰랐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힘들었을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먼저 손 놓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가 됐건 일이 됐건 먼저 손을 잘 안 놓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40년의 특집할 때 한번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먼저 손을 놔야 되는데 정말 손을 안 놓더라고요. 그래서 40년의 특집할 때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사연을. 제가 예전에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근데 바로 앞에 금이 있고 그 사람은 그 금이 땅으로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거기에 Don't give up 이라고 써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이럴 텐데 저는 내가 저게 문제야.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라서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일을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용기를 또 내고 살아가려면. 근데 혹시라도 일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좋은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연장을 해온 건데 그래도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 힘듦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좋은 친구들이 생겼고 좋은 고객들이 많이 왔다 가면서 나한테 영감이 되어주고 이런 거가 어제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피우다를 하고 있는 언니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건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들 중에 변호사 한 명은 있어야 되고 의사 한 명 있어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딜도파리 파리 섹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언니 한 명이 꼭 필요하다. 특히 저 생리컵 쓸 때도 쓰다가 첫 달에 되게 잘 쓰고 두 번째 달에 갑자기 막 새고 이래가지고 그 생리컵을 판매하고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10년 정도 썼던 언니가 있으니까 퇴근하다 또 들어가가지고 언니 요즘 너무 많이 세. 되게 열심히 또 얘기해주고 너무 뿌듯하네요. 네, 그런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변호사 의사고 나발이고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 실생활에 약간 더 도움되는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하다못해 내가 뭐 내 애인이랑 관계를 하다가 뭐가 몸에 변화가 있다거나 이럴 때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병원을 갈 수는 없거든요. 병원 갈 정도의 문제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걸 썼는데 이게 너무 좀 불편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라든가
생리컵을 썼는데 뭔가 잘 안 펴지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 넣고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동네에 있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언니가 글 쓰는 거 이야기를 할 때나 얼마 전에 또 피우다 언니 유튜브를 열었잖아요. 그런 네.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게. 근데 저는 제가 너무 고마워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울컥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친구들이 창피해할까 봐. 좀 항상 걱정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좀 걱정하고 친구들한테 제가 또 막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친구들이 혹시 나를 소개할 때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잘하고 더 그렇게 당당하게 해야겠다. 네. 그리고 더 이렇게 진짜 의미 있게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 더 이걸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저는 친구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까 그게 네. 너무 고맙고 사실 비욘세 씨 진짜 알게 모르게 계속 저를 많이 도와줘요. 이번에 유튜브 할 때도 그랬고 이제 유튜브도 저희가 진짜 저희를 갈아 넣어서 막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저희를 갈아 넣어서 막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제목 짓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제 글까지 다 수정 봐주고 그러면서 지금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네. 어제 그거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혼자 이뤄낸 결과가 하나도 없구나. 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도 되고 그리고 좀 힘들 때 그거를 생각하면 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만난 친구들도 되게 의미 있지만 나이 들고 나서 내 세계가 생긴 다음에 만난 친구들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해방촌에서 물론 해방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향은 다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공통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친밀하게 잘 놀고, 심지어, 언니네 집은 항상 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건 갖다 주러, 그러니까 같이, 뭔가 고기 같은 거 주문하면 나눠 먹으니까, 그걸 갖다 주러 갔는데 가면 또 누가 있어요. 맞아. 진짜 작은 마을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만 사는 마을 같아요. 심지어 저는 그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한 사람인데 심지어 와이프는 그냥 방에서 자고 무슨 있어. 소리예요? 결혼해서 와이프 맨날 보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와야지. 맨날 보는 사람. 심지어 나중에는 쉐리 언니는 안에서 자고 있어. 언니 안에서 자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근데 또 쉐리도 웃긴 게 친구들이 오면 네. 내가 친구들 올 건데 침실 문 닫을까 그럼 또 열어놓으래. 좋아해. 약간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엄청 되게 생활에 침투를 잘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편하게 말을 안 놓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노우나 마나거든요. 근데 이제 배짱이 씨. 배짱이 뭔가 씨. 항상 예의 지키는 걸 그걸 본인이 편해하고. 그리고 배짱이 씨는 그게 편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저랑 동갑인데 혹시나 먼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도 그냥 안 놓길래 그 상태로 이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믿거든요. 반말한다고 해서 더 친밀해진다는 걸 믿지는 않거든요. 네,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반말을 하는 게 더 편한데 이걸 못하고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해서 서로 지금도 그냥 누구씨 누구씨 하면서 존댓말 하면서 지내는데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는 거랑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도 우리 친구 중에 비건도 있고 지금 식이 조절하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먹을 때 누구도 아무도 강요 안 하고 고기 먹을 건데 뭐 괜찮아? 그럼 나는 뭐를 가져올까라든가 이번에 놀러 갈 때도 바베큐로 할 수 있는 육류가 아닌 게 뭐가 있는지 좀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다 같이 있을 때도 뭐 맥주 한 잔도 안 하고 지금 식이 조절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때도 다들 근데 그 친구가 술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그걸 아니까 더 말을 못 하겠어.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참고 있는지를 아니까는 얘기도 못 하겠고. 그리고 그 친구는 강요하지 않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아마 강요를 안 해서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걸 옆에서 누가 막 아유 그래도 한 잔만 해.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뭐 맥주 한 잔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걸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없어서
와, 이게 그냥 자기 세계가 좀 공고해진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이런 게 진짜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감사하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0대 전에 뭐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었지만 아까 그 왜 오래된 친구, 지금도 같이 네. 지내는 친구 말고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연락이 끊어지거나 네. 뭐 서로 이렇게 조금 너무 처음에는 같은 방향을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조금 티격태격하다가 안 보게 되거나 아니면 말없이 안 보게 되거나 뭐 서로가 서로한테 실망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데 이유는 다양한데 이제 약간 가게를 할 때 이미 제가 그때 이제 30대 후반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니까 아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어렵겠다. 그리고 또 이제 친했던 친구 한 명은 결혼을 했는데 캐나다로 갔고 그리고 이제 그냥 요 친한 친구 한 명 그 친구와 이제 조금씩 아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이제 뜻밖의 피오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들이 생겼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저는 지금의 제 그 바이브레이션십을 굉장히 너무 이 바이브가 정말 좋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서로 화합이 잘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얕은 사람들이 없어요. 뭐 남의 일을 보고 모르는 척하거나 그냥 마냥 웃기만 하고 심각한 거 신경 안 쓰고 회피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면서도 또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되게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렌지 언니는 워낙에 오래 알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언니니까 근데 나는 렌지 언니한테 고마운 건 그 사이에 나도 되게 여러모로 변화가 많았을 텐데 그런 나를 다 견뎌주고 다 그 오래된 친구는 네, 그런 그런 게 나를 있죠. 다 견뎌주고 중간에 분명히 한심한 짓을 많이 했을 텐데도 그걸 다 이해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 또 있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나서 만난 사람들은 이미 내가 너무 많은 성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좀 이렇게 그대로 인정해주고 너무 많이 과도하게 묻지 않아주고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저도 비혼으로 사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혜영 언니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디서 이거 먹을까?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도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고민을 했죠. 저 집 식구들은 사생활이 네, 없나? 처음엔 고민을 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하고 몇 번 이제 사양하고 이럴 텐데 그냥 이렇게 옆에서 관찰을 했을 때 이 언니는 그냥 진짜 자기네 집에 가고 싶어서 맞아요. 간다고 했나 보다. 그리고, 네. 그리고 아 그래도 남의 집에 갔는데 한 11시쯤엔 나와야지 이랬는데 어느 날 갔는데 막 2시에 누가 있어. 그래서 아 이거 이 사람 그냥 성향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오는 거를 본인이 진짜로 좋아하는데 좋아해요. 괜히 막 내가 좋아해요. 아, 뭐 아니에요를 해가지고 굳이 밖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좀 그런가? 해가지고 그런 룰이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 진짜 네. 좋아하고 그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또 그룹이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저희가 별로 이렇게 그 새로운 사람을 객처럼 대하진 않잖아요. 네. 다들 되게 프렌들리하고 근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이 요새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친구들이랑 더 집에서 더 많은 걸 친구들이랑 집에서 이렇게 보드 게임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바비큐도 하고 싶고 더 많은 뭐 요가도 하고 싶고. 네, 요가 하시는 분 계시니까. 맞아요. 얼마 전에 가가지고 그냥 피오다에 놀러 갔다가 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맥주를 먹으면서 빨대 꽂고 와가지고 근데 입구에 쉐리 언니가 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서 언니가 밥을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혜영이 밥 안 먹었대 같이 밥 먹고 와 그래서 막 네 이러고서 갔다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나가면서 언니 안녕히 계세요 이랬더니 쉐리 언니가 이따 집에서 봐 이래가지고 뭐지 어떻게 알았지? 굉장히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집에서 봐. 막 이러고. 그런 게, 그래서, 아, 내가,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디폴트인 줄 알았어. 맞아요. 내가 안 가도 누가 맨날 있고. 그런 게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그 셰리가 되게 자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저 만나고 나서 원래 이렇게 혼자서 있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성격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잡음이 안 들리면 허전한 거. 맞아요. 여러분 유튜브 피우다 언니 가시면 쉐리 언니가 말하는 어떤 나의 성에 대한 나의 인생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이패드로 네. 한 땀 한 땀 네, 열심히 맞아요. 그렸잖아요. 네, 정말 녹음도 집에서. 네, 맞아요. 터널 증후군 수술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쉐리 팔을 갈아 넣어서 만든 맞아. 유튜브가 있는데 근데 약간 오늘 왜 이렇게 녹음하면서 저희가 뭐 피우다 3주년이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 했었잖아요. 근데 꼭 그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 뭐 여성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 여성이라는 특징을 안 뺄 수 없기는 해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그게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한데 제가 사업을 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 하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시작을 못 해요. 예, 저희 어머님이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방 청소하거나 밀린 공부를 하거나 밀린 일기를 쓰거나 이럴 때 미루다 보면 할 일이 더 커지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시작을 또 더 못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을 두려워하는 거야. 일단 시작을 해. 그래야 끝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살면서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어머니의 조언인데. 근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멋진 게 보통은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을 두려워하는 거야라고 하지 않고 너는 시작도 안 하는 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저희 어머님을 바라봤더니 정말 극한 상황에서도 집이 힘들 때도 뭐 위기가 왔을 때도 계획을 하면은 그거를 막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고 일단은 시작을 하면 그게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또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진짜 느림보예요. 느림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늘 이제 너 그 속도는 도대체 이 집에 없는 유전자인데 다들 빨리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얼마나 느린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언니네 집에 가면 내가 안주 좀 가져올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엔 기다렸어요. 몰라서. 뭐 도와줄까 하는데 또 도와주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막 몰래 설거지하고 막 이래야 돼요. 언니네 가면은 몰래 언니가 화장실에 틈을 타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집인데 언니가 막 뭐를 가져온다고 처음엔 기다리다가 요즘은 언니가 막 나 그냥 별건 아니고 뭐 치즈랑 뭐 살라미 몇 개 꺼내올게라고 하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잔을 들고 왜냐면 그 살라미를 썰어서 접시에 올리기만 하는데 40분이 걸려요. 저는 근데 이게 40분이 걸려. 근데 제가 정말 기여하는 것 중 하나인데 친구들을 볼 때 제가 기여하는 것 중 하나인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할 말이 있잖아요. 그날 이제 수다를 떨거나 그날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나누고 싶으면 저를 따라다녀요. 맞아.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막 혜아 씨도 하고 있고 비욘세 씨도 하고 배짱이도 있고 하고 있고 배짱이도 하고 있고 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요정 씨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근데 이제 속도가 느려도 이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하다 보면은 또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원하는 게 있고 이거를 꼭 해봐야 후회가 안 될 것 같으면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욘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1회, 2회, 3회는 저는 이제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안 듣고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 왜 1회에서 간단하게 얘기한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저는 제가 방송 제작진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마음으로는 그냥 대충 해서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거를 제가 저번 회차에도 얘기했는데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허접하고 별로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지금도 허접하긴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게 생겼지.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 갖춰진 거를 원하는 위대한 작사가 김이나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거는 모든 게 완벽해. 그쵸. 진행자도 완벽하고 막 구성, 막 대본, 편집 모든 게 완벽한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 비욘세만의 결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허접해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물론 노력은 항상 해요. 여러분 얼마나 제 편집을 한 땀 한 땀 열심히 맞아요. 진짜 그래요. 크게 티가 안 나겠지만. 진짜 근데, 준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변 친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야 누나 그냥 해 일단. 누나는 하다 보면은 뭐라도 될 거야. 뭐 이걸 해봐야지 알지. 뭐 편집 프로그램도 안 써봤고 마이크가 뭔지도 모르고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첫 회 녹음은 그냥 아이패드를 들고 이렇게 마이크 쪽을 들고 그 판때기를 들고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꼭 해주려고 하고 저는 처음에
지나가면서 팟캐스트를 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시작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오히려 저걸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사업도 그렇잖아요. 운동 같은 거 계획했을 때 뭐 운동을 하는데 내가 요가를 다니는데 요가 바지가 없고 뭐 요가 매트가 없고 일단 바지 먼저 사고 이러면 못 하잖아요. 우선은 그래요. 가야 되는데 사업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상태에 있는 여성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피우다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도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그때 아까 얘기했던 샘마이웨이 그 혜진 작가님이 막 그렇게 공들여서 얘기했다는 네. 건 물론 샘마이웨이는 뭐 같이 저랑 만들었던 뭐 옥피디님부터 시작해서 뭐 아영 PD, 지수 PD, 아영 PD, 찬주 작가 갑자기 시상식처럼 시상식인가요? 애끼는 내 사람들. 과카데미 어워드.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네. 마음이 되게 컸어서 그래서 아마 언니가 나왔을 때 막 엄청 얘기를 했던 이게 우리는 남 일이 아닌 거야. 합이 잘 맞은 이유가 네. 있었네. 자위랑 섹스 얘기를 여자가 하는 사람들 너무 필요한데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의 입을 빌리지만 제작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얼굴이 돼주는 건 이 사람인데 내가 이거를 만든다는 것도 있고 자기 그걸 막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그걸 부채감으로 느끼기도 해요. 나는 그냥 화면 뒤에서 네. 어떤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자기 얘기랑 특히 여자들이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거를 항상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보고 언젠가 응원이 되는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물론 지금도 뭔가 응원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1회를 들어보세요. 모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용기 부스팅용 1회를 들어보시고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으면 그냥 이야기는 날 것이니까 어떤 포장으로 나오든 간에 그쵸. 플레이팅을 어떻게 해서 나오든 맞아. 그걸로 진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자기만의 색깔이 네. 들어가니까 네. 일단 해봐야 알아요. 그것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언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올라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그럼 잘 살았다. 근데 참 비욘세 씨가 이렇게 주변에 이장님처럼 이렇게 잘 안고 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면은 뭔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아는 거면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게 그거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의 삶을 가시화하지만 나와 비슷한 삶을 다르게 살고 있는 네. 수많은 그런 비혼들 그리고 비혼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간접 경험에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방송이 제가 저번에 비욘세 씨랑 유튜브 싱글즈 유튜브 우리 저희가 해방다방. 네, 해방다방 유튜브를 하는 게 있는데 촬영하러 가는 길에 그날 이 친구가 진짜 바빴어요. 제가 본 모습은 그날 스케줄이 와서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서 촬영을 하고 근데 그 전에 그날 이제 저희가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게 협찬이 들어와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촬영을 하고 본인이 또 여의도로 스튜디오로 그저 넘어가야 되는 회의가 네. 있어서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이동하는 동안 저를 이제 또 고맙게도 태워가겠다 해서 네. 저를 태워서 이동하는 동안 인터뷰를 또 하더라고요. 전화로 운전을 하면서 내가 네. 이런 인싸는 뭐지? 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비욘세에 관련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공감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비혼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비혼들도 살아가는 방식은 각기 다른 거지 비혼이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혼들의 그냥 다양한 얘기를 편하게 한다. 이게 참 좋았어요. 그걸 보고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좀 접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성이 그 성적 호기심이 있고 성적 욕구가 있고 자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뭐 내가 성생활 용품을 판매하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양한 생활의 일부분 중에 이게 한 부분이고 뭐 어떤 사람은 성욕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 그거를 막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생각하고 이 일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뭐든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고 이런 게. 맞아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피우다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담비 여름이 담비와 여름이 피우다의 직원이 넷이 있거든요. 영업부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너가 4명. 셰리 언니, 맞아요. 그다음에 사람 둘, 동물 둘. 네, 사람 둘, 동물 둘. 그러니까 사람 2명, 치와와 하나, 스탠다드 푸들 한 마리 맞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담비랑 여름이는 저희가 3월 1일에 3월 1일 날 이제 이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제가 원래 강아지 고양이 되게 좋아하고 이제 항상 반려동물 키우다가 다른 아이 보내고 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파트너한테 앞으로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면 절대 키우지 말라고 네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나는 이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 입양 공고를 와이프가 보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담비라는 그 스탠다드 푸들이라는 종류 푸들인데 큰 푸들인데 이 아이가 이상하게 머리를 하고 눈이 이렇게 다크서클까지 내려왔는데 너무 그 슬픈 표정의 사진이 하나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주인을 잃고 이렇게 유기가 됐는데 그 집에 이제 강아지가 좀 몇 마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어때?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내가 나를 말리라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일단 만나러 가자. 그리고 평택에 이제 갔어요. 차를 타고 이제 아이들 그냥 보러 가는 거다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담비랑 여름이 보러 가기 전날 우리 집에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제 셰리 언니랑 혜영 언니랑 앉아 있는데 그걸 막 보여주면서 막 너무 예쁘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셰리 언니는 뭔가 되게 큰 그림 그리고 있는 표정으로 보기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언니가 맞아. 우리가 지금 키울 여건은 안 돼. 그리고 인보나. 인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애들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케이씨가 있잖아요.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까칠한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그 합사하는 걸 불편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냥 인보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셰리 언니. 그치. 뭐 걔한테 뭔가 기운이. 근데 그때 정말 저에게 일어날 일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 입장에서 보면 친구가 또 다른 입장을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보고 친구가 본 거는 뭐냐면 내가 강아지들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오자. 이렇게 하고 너도 따라가자 해서 간 건데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얼굴만 본다고 생각하고 혹시 인보를 할 만큼 조금 얘네와 그런 상황이 되면 나쁘진 않겠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담비라는 그 큰 아이가 있고 담비와 한 집에서 유기가 된 진짜 조그만 치와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눈에 막 눈곱이 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얘를 안아봐도 돼요 해서 괜찮다 해서 안았는데 제가 이렇게 안는 순간 이제 와이프가 얘를 만지려고 하는데 와이프에게 싸납게 앙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다. 그리고 제 품에 안았는데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얘 공격성이 좀 있어야겠더니 물진 않는데 그냥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니까 경계한다고 짖거나 이렇게 짖는 신용을 하거나 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얘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키우던 애랑 너무 닮아가지고 이 모 색깔까지 똑같아갖고 그리고 사연이 너무 애기들이 그치 주인을 잃어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애들이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주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좋게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애들 앞에서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얘네는 되게 사랑받았던 애들 같아요. 본인의 이름을 되게 좋아하고 이름을 부르면 막 뛰어오고 근데 한순간에 얘네가 유기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걔를 안고 이제 복화술로 입술은 안 움직이면서 와이프한테 우리가 데려가자. 근데 그냥 결정을 못하고 우리 집 상황을 얘기하자. 그래서 보호해 주시던 그분도 참 이렇게 자기 돈으로 막 돈 털어서 이렇게 애들 구조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까칠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얘가 이미 다른 강아지를 싫어하는 걸 제가 많이 봤다.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만 좋아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떠났다. 얼마 전에 떠났고 근데 만약에 얘가 이 강아지들을 못 받아주면 우리 고양이가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얘네를 못 키우면 또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또 원망받으면 어떡하냐. 왜 데리고 갔다 다시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하면 근데 그분이 너무 진짜 진심을 담아서 괜찮아요.
그래도 데리고 가보세요. 근데 저희가 돌아서서 갈 때까지도 그분이 힘들면 연락하세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근데 담비가 너무 의젓하게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따라오다가 고개를 돌려서 얘네 인보해주던 그분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그분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담비는 진짜 사람이야, 사람. 그런 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굴을 막 만져주면서 잘 지내, 잘 살아 했더니 자기 혼자 또 일어서서 왔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냥 너무 안 힘들게 애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이렇게 진짜 동물한테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품성이 너무 좋고 네. 여름에는 좀 겁이 많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고양이랑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네. 큰애 작은애 확 들어가면 고양이 입장에서 영역에 침범을 받으니까 그치. 작은 애를 데리고 와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털을 세우다가 옛날 애랑 닮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고양이가 막 배를 보이더니 얘를 막 끌어안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또 여름이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됐다. 그리고 네. 이제 좀 있다가 큰애를 데리고 오자. 큰애를 천천히 데리고 왔는데 또 털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큰애가 고양이가 털을 세우는 걸 보더니 저렇게 둘러서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못 본 척 천천히. 와. 그러더니 그 뒤로 자기가 공놀이 하다가도 고양이가 있으면 피해주고 이렇게 계속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한 2, 3일 지나니까 관심을 보이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얘한테. 그래서 이제 너무 다 한 가족이 네.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담비랑 여름이는 저희가 이제 피우다도 네. 출근을 시켜요. 얘네들 직장견들인데 이제 여름이는 영업부장. 둘 다 영업부장이고 까칠하게 짝이 없어요. 네, 까칠하게 짝이 없고 여름이가 지즘이 심해요. 네. 얘가 이제 약간 눈에도 조금 장애가 있고 이제 막 본인 몸이 왜소하고 이러니까 자기 방어를 많이 한다고 지즘이 심한데 택배 기사님이 매일 오시잖아요. 택배를 수거하러. 그러면 자기가 이 기사님은 빨리 택배를 가지고 가서 이 좋은 물건들을 손님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여름에는 택배를 못 가져가게 계속 지켜요. 이러면서 훔쳐가는 줄 알고. 근데 기사님이 또 저희 기사님이 우리 일도 훔쳐간다. 아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 바이브레이터 훔쳐가. 네. 근데 이 기사님 사람이 되게 좋거든요. 아, 저희 너무 좋으시죠. 몇 번 사람이 봤잖아요. 진짜 네. 좋은데 기사님이 또 강아지를 키웠었기 때문에 강아지 싫어하지 않는데 여름이랑 친해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식을 주면 간식만 받아 먹고 또 짖고. 그러니까 한 날은 간식을 주면서 저희한테 이제 좀 안 짖을 것 같은데요. 친해져서 했는데 내려놓자마자 또 막 짖으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아 여름아 너 어렵다. 너 참 어렵다.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갔을 때 쉐리 언니가 바깥에서 그 아이패드로 유튜브 하는 거 이제 네. 막 정리하고 테라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막 이러고 있었는데 택배 기사님 오시니까 여름이 준비시키라고. 준비시키라고. 그때 이제 준비시킨다는 거는 이게 간식을 깨알만하게 잘라서 기사님이 왔다가 갈 때까지 계속 입에 넣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넣는 거가 근데 준비시키는 그날 이렇게 쓰다듬는 거 성공했잖아요. 네. 기사님이 얼굴 이렇게 맞죠. 아이고 여름아. 아유 여름아. 근데 이것도 있어요. 여름이랑 담비를 입양한 그 상황도 사실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힘들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 나쁜 일 많았는데 이 반려용 동물을 키운다는 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너무 저희 환경에 맞춰서 가게에서도 잘 해주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일찍 일어나서 얘네를 산책을 시키고 얘네랑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충분한 산책을 시킬 여유가 있고 이 상황도 3년이 되니까 이것도 또 되네. 그게 너무 또 그래서 그 얘기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와 3년 동안 그 진짜 존버를 했더니 이것도 되네. 네. 이렇게 우리가 애들 키우고 그것도 되게 그래서 지금 너무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특이한 공간이긴 한 것 같아요. 피우다가 뭐 그냥 그거를 파는 공간인 동시에 친구들도 와서 녹아들고 맞아요. 개들도 맞아요. 적응을 참 빨리 하고 그 밑에 담비 그 밑에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님들이 자꾸 막 뭐를 갖고 와가지고 담비랑 여름이 보러도 막 오고 맞아요. 그림 그려서 보내주고 맞아요. 그림 그려서 주고 여름이 뭐 담비 보러 가도 돼요 이러고 가고 나서 저는 제일 고마운 말이
그 담비를 철사인데 털이 달려있는 철사로 담비 모양을 막 만들어서 보여준 손님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그걸 보여주고 가고 나서 오늘도 담비를 봐서 행복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누군가한테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게 네. 너무 감사하고 이게 그 친구들이 또 막 나 여름이 좀 납치해 갈게 며칠 전에도 혜아 씨가 그리고 막 갑자기 혜아 씨가 여름이 좀 데리고 가도 돼 왜 그러니까 우리 고양이 생일날 여름이 초대했다고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가 잠깐 선물 사서 보낼게 여름이 편에 고양이 간식을 사서 이런 그런 별거 아니지만 네. 아니 근데 언니가 처음에 여름이 만났을 때 여름이가 이렇게 언니가 안고 있을 때 셰리 언니한테 앙 하는 걸 보고 얘다 했다는 마음이 뭔지 이제 우리는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왜 셰리한테는 케이 씨가 있는데 맞아요. 나한텐 나를 편애하듯이 따르는 새끼가 없는가. 네, 맞아요. 저희 고양이는 저를 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네. 케이 씨가 처음에 이제 미국인 언니가 키우는 애니까 그래서 영어 이름인가 보다. 진짜 얼처구니가 없어서. 케이 씨는 원래 뜻이 코리안 캣. 그래서 케이씨. 한여 같은 거예요. 한여. 네, 맞아요. 길에서 구조해서 출신을 이름에 확 넣어버린 거예요. 김한여 이런 거잖아. 그게 뭐야? 그래서 케이씨 코리안 캣. 코리안 캣. 그래가지고 케이팝 이런 상징성이 있는.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이고. 이거 오늘 3주년 피우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또. 뭐 좋지 뭐. 어떻게 이걸 편집을 하고 시간을 맞출 것이며 지금 2시간을 달려가고 있네요. 네. 저희는 지금 리얼타임으로 2시간인데 여러분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제가 얼마 잘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좋은 말, 재밌는 말만 딱 해야지 해도 이렇게 계속 이게 입이 고장났어요. 그 언니랑 15년 이상 알고 지내는 혜아 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저랑 다 같이 모임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처음에 다 같이 모임을 했을 때 원래 혜영이가 지 혼자만 떠드는데 5명이 있어도 지 혼자만 떠들고 4명이 있어도 지 혼자만 떠드는데 혜영이만큼 얘기하는 애 처음 봤다. 그랬는데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심지어 남의 말 듣는 것도 둘 다 되게 좋아해. 맞아요. 진짜 그게 저랑 어제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면 혼자 막 일방적으로 떠들고 그래서 너도 얘기해봐면서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짜게 식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걸 끌어내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배짱이 노르더라. 맞아요. 혜영이만큼 얘기하는 애가 이제 3명. 차지 만나면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죠. 집에 못 가. 새벽 4시까지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눈 껌벅껌벅 하면서 다크서클 내려가지고. 네, 아침이 되면 이제 밝아진다. 집에 가야 되겠다. 마을버스도 오는데 이제 그만 갈까? 네, 마을버스도 오는데 가야겠다 하면 어차피 배짱이 씨가 저 지금 택시 타고 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내려다 드시겠다고 해서 참 시스템이 좋아요. 네, 좋은 시스템으로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야기의 목적은 피우다 3주년을 축하드린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피우다 자체가 그런 공간이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되게 많이 녹아있고 피우다 덕분에 이제 생리컵을 쓰기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비닐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쓰려고 면생리대를 10년을 썼는데 그걸 이제 매일 세탁하는 것도 일이고 이랬는데 저의 노동 해방을 해준 고마운 곳이고요. 뭐 일적으로나 여러모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 네. 아니 진짜 저도 진짜 너무 고맙고 이게 누군가한테 항상 서로 감사한 마음은 가지는 것도 진짜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네. 진짜 친구들이 없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 또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단할 때 되게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약간 이제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는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저의 성별과 나이와 그리고 저가 하려고 하는 그 직업군의 카테고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또 나만의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망설이거나 이거는 정말 그게 어리석었더라고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닌 거였는데 괜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런 거를 한 번 정도 좀 돌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친구들 특히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없지 않을까? 이제 다들 결혼도 하고 뭐 또 이미 친한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좋은 인연은 늘 생기더라고요. 활동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그런 좀 비혼이 됐건 비혼이 아니건 나이 들어가면서 본인이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 의미 있는 일들을 각자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됐건. 맞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재능이라는 게 얼마 전에 막 그거 가지고 한참 얘기가 있었잖아요. 재능이 정말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거냐, 뭐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일단 해봐야 되는 것도 중요해서 최근에 드는 생각은 시작하는 거랑 버티는 게 재능인 거 아닌가? 진짜 버티는 게 재능 맞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게 것도 재능이고 버티는 것도 재능인 것 같은 게 뭐 작가도 내가 글을 내놔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언니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저 사람들 되게 재밌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스스로를 되게 찾아 나서서 발견한 사람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배짱이 씨도 원래는 피우다 손님이었고 뭐 요정님도 그랬고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동네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사실 처음에 일로 만났으면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나는 이 사람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손이라도 먼저 내밀어 보자 이렇게 했던 게 다 이제 시작이 된 거여가지고 대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지금 다들 어떤 사람들은 기혼이 돼서 연락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살다 보니까 여러 면이 바뀌어서 네. 좀 서로를 좀 많이 상처 주고 실망시켜서 지금은 내 곁에 안 남아 있는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되게 비극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고등학교 때 나는 맞아요. 나도 걔랑은 놀고 싶지 않거든. 그쵸. 지금 기준으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저랑 별로 저런 애랑 친구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너무 별로였다기보다는 결이 지금이랑 많이 다른 다르니까. 사람이 돼 있어서 특히 제가 지금 36인데 36도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부터 예전에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 중에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주변에 기회를 좀 찾아 나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네에 친구가 있으면 즐거운 일이 정말 많아요. 되게 맞아요, 즐거운 일이 진짜. 많아요. 동네에 안 사는 친구들이 또 워낙에 소중하지만 이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 한 잔을 하려면 적어도 한 1, 2주 전에는 약속도 맞아요. 좀 잡아야 되고 그치. 어디서 만날지 서로 기분 안 상하는 데서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막 이런데 특히 일상이 되게 좀 요동치잖아요. 아침에는 내가 진짜 괜찮은데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런 진짜 실시간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열심히 강아지처럼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그냥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늘 좋을 네. 수가 없고 힘들 때 그걸 또 잘 이겨내야 되고 또 그걸 때로는 이겨낼 힘이 너무 없어서 안 이겨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또 막 이렇게 끌어줄 때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그거를 그냥 하루하루 그거에 대한 경험의 연속인데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까 얘기했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얘기하고 좀 티를 내고 다녀야 그런 나를 좀 상처 주거나 너무 놀래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막 너무 막 비혼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그리고 막 팟캐스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너무 나를 드러내다 보면 네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남자였어요. 연애 상대로서 네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이런 사람인 게 나를
이루는 진짜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초반에 아예 탈락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도 시간도 아끼고 서로 에너지도 아끼는 길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봤자 우리가 맨날 주말마다 100명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나한테 내 인생이 필요한 사람은 진짜 딱 몇 명인 건데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말도 안 놓고 서로 존댓말하면서 유지되는 관계들도 많지만 대화 내용 들어보면 정말 별의별 얘기를. 맞아. 이것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거?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좀 약간 언니는 지금 여성 파트너랑 같이 살고 있고 뭐 와이프가 있고 나는 또 안 그렇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그 모든 얘기가 가능하고 이런 게 다들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 그런 것 같고 요정님 봐요 얼마나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요정님이라는 친구가 네, 요정님 깜짝 놀랐어요. 비욘세 씨를 무서워했어요. 네.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너 이젠 안 무섭대. 하나도 안 무섭대 언니가. 알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섭대. 근데 처음에 왜 무서워했어?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일단 그냥 언니는 뭔가 막 작가님이고 막 너무 인싸 같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인싸 같아서 무서워했다는 게 너무 웃기다. 요정님 진짜 최고 인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살다 요정님 같은 인싸.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내가 너무 인싸 같아서 무서운 어제 막 해맑은 표정으로 이제 언니가 하나도 안 무섭다고. 저희 집에 그 약간 추운 날씨에 쪼리에 파자마 입고 와놓고 맞아. 무서웠다고. 그쵸, 무서웠다고. 뭐 하는 짓이야. 주섬주섬 와가지고 아유 막걸리를 너무 많이 먹었다고 이러면서 저희 집에 들어왔었던 요정님. 네. 귀여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할까요? 피우다 유튜브를 7월 1일에 오픈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는지. 네. 원래 피우다는 그냥 단순하게 용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상의 스토리를 담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끔 워크숍도 하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홍보도 하지만 그동안 뭐 이렇게 좀 찾기 힘들었던 좋은 정보라든지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카테고리도 이렇게 여러 여성의 그냥 성생활을 담은 어떤 섹스 라이프 이야기나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소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에피소드가 하나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가 올라가 있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저에게 이 사업 아이디어를 준 제 와이프의 성장 과정에서 그 친구가 경험했던 이런 성에 관련한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 친구가 경험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만화까지는 아니지만 만화라고 하기엔 너무 조악한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가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막 대단한 거라서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여성의 성적 욕구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데 있어서 해소하고 싶은 분들, 다른 사람의 얘기도 좀 듣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혹시 구독과 좋아요도 또 어색해. 아직 한 이렇게 번도 그러니까 혹시라니 여기서 혹시란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 어색해. 안 해봐가지고.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뭐 이벤트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들이랑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피우다 언니 이거는 이제 우리 비욘세 씨의 픽 피우다 언니를 검색하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쉐리 언니 거 하나가 올라가 있고 혜영 언니의 작업 속도에 따라서. 지금 정말 대본 하나 완성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그쵸. 심지어 이미 너무 잘 써진 글이 있는데 줄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줄이기만 하면 돼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맥주 먹고 그동안에 방에 있던 쉐리 언니는 간간히 나와가지고 그쵸. 이것도 그렸다. 저것도 그렸다. 녹음도 정말.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언니랑 쉐리 언니의 내가 언제부터 성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한테 어떤 성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를 만들어준 계기는 뭐가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시리즈물처럼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 원해요. 계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얘기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여기서 사연을 보내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 여러분 저희가 네. 당신은 모르는 여자의 섹스 이야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유튜브에. 네. 근데 그거를 만든 이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성이 성적 호기심을 가진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우리는 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이야기 중에 정상이 아닌 것은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의 스토리를 공유를 하고 싶으면 그 저희 유튜브 메시지나 이런 걸로 본인의 성에 관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채택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 좀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메시지나 만약에 유튜브 메시지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트위터 피우다로 DM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좋죠. 인스타그램 피우다로 DM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뿌듯하네요. 저도 네. 너무 뿌듯하고 이제 이쯤 되면 비욘세 광고가 또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어디 계세요? 저는 이번에 그 해방다방에 네. 맥주 광고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맞아요. 이 맥주 광고는 사실 거기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진짜 들어와야 되는 곳은 이 캥 작가님 술편을 들었다면 술편 성애자. 아니 우리 라거를 그러니까요. 다루시는 업체 여러분들. 정말 네. 근데 그 캥 작가님 술편을 제가 3번 들었는데 어떤 들었던 팟캐스트를 그렇게 들은 게 그게 처음이에요. 그거는 저도 가끔 듣고 너무 있어요. 재밌어서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 재밌음을 놓칠까봐. 요즘도 저도 듣고 있어요. 마음이 들어보세요. 안 들으셨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광고 문의를 포함해서 뭐 사연이나 후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 비욘세 공식 이메일이에요. 비욘세즈@지온세.com이라고 얘기했는데. 뭐죠? 비욘세즈@gmail.com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4분에 한 번씩 검색하고 있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저번 방송 때. 팩트입니다. 저번 방송 때 아주 깔깔 웃으시면서 캥 작가님이 저를 되게 많이 비웃으셨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3시간에 한 번. 아이고. 자기 팟캐스트도 아니면서. 아니, 남의 팟캐스트를 왜 3시간에. 몰라. 저도 가끔 하거든요. 친구들 다 그런가 봐. 네, 그래서 저희 다들 파워 관정들이기 때문에 그쵸. 네, 얘기 많이 해주시고 뭐 DM이나 이런 걸로 어떤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보내주시고요. 끝내기 전에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피우다에서 물론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하지만 저희는 다 약간 사업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해도 네. 이 사람 피우다에서 봤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그쵸,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 그냥 저희도 저희끼리 알아서 그냥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생각하시는 게 여름이 담비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존재하지만 어디서 그걸 가지고 사람 말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하거나 저 사람 이렇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편하게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피우다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피우다 친구들, 피우다 엘라이들도 중요하게, 그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